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정의대 서지 학생. 정의대 학생. 정의대와 맞설 그 서울대 양현도 학생. 김혜영 학생입니다. 이제 심사위원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해명대 정의원을 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오창훈 교수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김미숙 교수님. 한국사회 동아방송대 권희랑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학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동명대학교의 정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신명여대의 권정호 교수님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송정일 교수님이십니다. 미디어 미래연구소 이재용 박사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허동훈 박사님이십니다. 예. 이제 대회에 저희가 치러왔던 것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입문자 정지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의 현실성 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인터넷상의 단순한 지지 반대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하자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찬성을 표합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대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입각해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선거에 입후보한 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 상시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자인 저는 상호작용의 틀 아래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확대와 후보자의 유권자 의견 수렴 원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입문자께서는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정치 다양성과 비용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확대됩니다.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 진영에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UCC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인터넷 선거 유세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이명박 후보의 경우 2007년 2월 26일 기준 공식 사이트에서 59개, 팬클럽에서 51개의 UCC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독자 UCC 사이트에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손학규 후보의 경우도 공식 사이트가 37개의 UCC를 보유하고 있지만 독자 UCC 사이트에는 역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후보자뿐 아니라 우리 유권자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여러분 모두는 참정권의 일환으로 헌법 제24조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과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후보자의 유권자 의견 수렴을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노무현 후보는 결국 인터넷 선거운동에 힘입어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1998년 서울 종로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홈페이지를 개설할 만큼 인터넷 선거운동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는 대학교 때부터 주부에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쏟아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선동과 분석을 잘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 대통령의 성공은 인터넷의 파급력을 각인시킨 사례로 종종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확대와 후보자의 유권자 의견 수렴은 결국 상호작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 유세는 TV, 신문 등의 독점 매체의 지배성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거친 다른 이의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또한 이 점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서로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과도 연결됩니다.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정영정 씨는 논문에서 이와 같은 점을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호 이득으로 해석했습니다. 유권자는 인터넷을 매개로 자신의 의견 투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빠른 시간 내에 유권자에게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즉,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작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화는 이렇게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유권자의 의사개진 확대와 후보자의 유권자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호작용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책 작전 시간입니다.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2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유권자의 의사 개진을 확대시키고 두 번째, 의견 수렴의 원활성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 저희 입론에서 그렇게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얘기하시면서 선거 운동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현재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입론에서 밝혀드렸습니다. 예, 선거 운동 기간 제한하죠. 예,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몇 조에서 59조에서 제한하고 있죠. 98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선거운동 현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넷 선거운동을 지금 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을 더 늘려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자는 말입니다. 참정권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참정권이 지금 현재 기간 제한 때문에 제한받고 있다고 인터넷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정권 제한이라고 말씀하신 거 선거운동 왜 한다고 선거운동 기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저희 측 두 번째 질문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했을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C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밝혀드렸습니다. UCC가 어떻게 그 정책 선거, 긍정적인 선거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UCC는 자기의 의사를 인터넷에 개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개진하죠? 예, 사용자들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도 그렇다면은- 그렇고 유권자도 개진함으로써 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사가 자유롭게 상호작용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UCC를 개진할 정도 되면은 일반적인 유권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예. UCC라는 것은 댓글, 홈페이지 만드는 개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지자 내지는 반대자들이 UCC를 더욱더 많이 만든다는 점, 이 점 저희 의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저희는 인터넷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에게 허용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후보자와 유권자의 만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드립니다. 수치가 매우 낮다고 저의 인론에서 이미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예,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의견 수렴을 원활하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요점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예, 주시겠습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견 수렴의 원활성에 대해 질문입니다. 예, 이들이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화된다면 언제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동원의 문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저의 인도를 통해서 다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첫 번째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인론을 맡은 김혜영입니다. 네, 먼저 반대측 인론에 앞서 찬성 측 의견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UCC가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51개, 독자 사이트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은 당연한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상시 허용이 좋은 것과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 상호작용이 증대될 것이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상시 허용만으로 상호작용이 증대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겁니다. 자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17대 총선에서 오히려 16대 총선보다 쌍방향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7대 총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보면 후보자 글에 대한 네티즌 응답률은 16대 총선 8%, 17대 총선 5.2% 오히려 줄어들었고 여기에 후보자가 재응답을 해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1.7%에서 0.9%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을 방해한다는 입장에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측 두 번째 인론자께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이 가져올 선거 비용의 증가와 악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이미지 선거를 조장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블로그, UCC와 같은 개인 미디어와 정치적 관심이 맞물리면서 정치 관련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봅시다. 가장 면밀히 들여다보면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이나 정책에 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후보자의 취미생활이나 실체 없는 이미지에 관한 콘텐츠이거나 상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패러디물이 대부분입니다. 2007년 2월 24일 SBS 8시 뉴스 인터뷰에서 양금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은 선거 UCC는 만들어지거나 단편적인 이미지 선거를 조장할 수 있고 강력한 전파성으로 인해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기도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락적인 요소로 후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근태 방울 터뜨리기 정동영 슈팅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패러디 청구 코너를 마련해 네티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든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네티즌의 시선을 끌기 위해 게임, 영상물, 오락, 패러디물 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거운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정책이나 정치적 자질에 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이런 오락적 요소나 이미지를 내세운 선거운동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이미지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없이 1년 내내 모든 유권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퍼나를 수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전체 유권자는 이미지로 무장된 감성적 정치 정보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무장된 감성적 정치 정보에 유권자들이 노출되게 되면 최초 정보 제공자의 의도대로 실체 없는 이미지에 유권자들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 선거전이 부정적인 폭로전으로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정보가 나타나면 이를 다른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영향을 받고 확산시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효과라 합니다. 이 부정성 효과는 인터넷이라는 책임성 낮은 매체에서 더욱 극대화돼 나타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거운동은 과열되기 마련입니다. 1차적으로 후보자들이 가진 선거에서 목적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승리를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들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이 부정적 정보들은 인터넷을 바탕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선거운동의 장을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 조치한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중 4,841건이 비방, 흑색 선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책에 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이 가열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가 처벌받게 된다 하더라도 후보자는 결정적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에서 이 부정적인 폭로전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알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각 당 후보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각종 사이트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리플을 달아 게시판에 초점을 흐리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이 이미지 선거를 조장할 것이라는 점과 선거전을 부정적인 폭로전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기 시간 1분 요청하겠습니다.
예, 찬성 측 2차 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반대 측의 의견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독자 UCC는 유권자인 누리꾼이 올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리꾼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진영 측에서 직접 제작해 올리기도 하고 이것을 퍼가거나 직접 제작하려는 요구가 최근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독자 UCC는 유권자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독자 UCC에 없다는 것은 지금 법제화 때문에 당연하고 결국 공식 사이트에만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행법상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은 항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수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공식 사이트에서 제작한 홍보 UCC만 돌아다닌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홍보 UCC가 있지만 그것은 돌아다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예. 각 후보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그것을 독자들이 찾아가서 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됩니다. 예, 그렇다면 현 상황이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상호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자가 UCC를 만든다고 상호 의견 교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터넷 선거운동의 기간이 늘어나면 상시 허용된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선거를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미지 선거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자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만 홍보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선전하고 자신의 정치적 알겠습니다. 자질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제한된 기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안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늘어나고 이미지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후보자의 홈페이지는 1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정보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정적인 폭로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가 폭로되면 후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 검증할 기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반박과 검증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몇 년간에 걸쳐서 다시 반박되고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진흙탕 싸움을 원치 않는 것이 저희 측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단체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특 두 번째 입론자 서지입니다. 이제 제 입론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 대해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참정권, 이 참정권은 진정한 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참정권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앞선 교차 조사에서 일반적 유권자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 유권자를 말씀하시면서 지지자나 반대자만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지지하는 것, 반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일반적 유권자가 아니라면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또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의 주된 논조는 이미지 선거 조장이었습니다. 이 이미지 선거 조장, 왜 일어날까요? 스스로 말씀하셨던 심리적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유권자나 지지자들은 모두 좀 더 흥미로운 정보에 손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일단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자극적이고 이미지적인 홍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을 상시적으로 허용하여 기간에 문제 없이 또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감시 기간 또한 확대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검증에 대해서 진흙탕 싸움을 원치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공적 인물을 뽑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 인물에 대한 것, 상시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단지 진흙탕 싸움으로 자부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실은 문제점이 있어도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점을 측면하여 저희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자께서 입론을 제시해 주셨고 두 번째 입론자인 저는 이어서 정치적 다양성과 비용 측면에서의 이익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치 다양성에서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새로운 정치 인물의 등장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새 정치 인물의 등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목적, 저희가 말씀드린 상호작용, 바로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이 뜻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람직한 민주주의입니다. 새 정치인물의 등장은 기존 정당에만 치우쳐진 의견을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의견을 가지고 나오는 새 인물을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4년도 17대 총선은 인터넷 선거 유세를 통해 불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실질적인 사례로 국내 최대 UCC 취급 사이트 웹브라우저의 광고 비용은 1000번 노출될 경우에 약 4원에서 5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배너 광고를 500만 명이 클릭했을 시에는 고작 2,000원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영상 UCC를 올리는 것 뿐이라면 그 비용은 10원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TV 프라임 시간대 15초짜리 스팟 광고 비용은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16만 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칼라 전단지 1000장을 제작하여 2명의 인력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 유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인터넷 선거운동에 적용한다면 1년간 도메인을 사서 수십만 명의 네티즌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인터넷의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저희 찬성 측 입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론자께서는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 확대와 후보자의 유권자 의견 수렴 원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론자인 저는 이익 극대화의 측면에서 정치 다양성과 비용 절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기 시간이 끝나겠습니다.
네, 반대 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찬성 측 입론자께서는 입론에 앞서 저희 측 의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지지자와 반대자, 일반 유권자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반 유권자 안에 지지자와 확대자가 있고 이들의 의견만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찬성 측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희 입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쉽게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정보에 손이 가게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심리학 이론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흥미로운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부정적인 정보 결코 흥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실 정치에서 임시선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의 홈페이지 항상 열려 있습니까? 후보자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호작용을 이루려면 다른 의사 계진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지금 항상 열려 있고 임시선거 조장되고 있는데 상시 활용하면 이게 줄어든다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요? 지금 항상 열려 있고 임시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새로운 정치 인물의 등장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입론에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하면 이 새로운 인물 어떻게 등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적 측면에서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자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홈페이지 개설률이 차이가 납니다. 재산이 5천만 원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66%만이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10억 원 이상 재산을 가진 후보자의 경우 89.1%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압박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단순 UCC를 올리는 것이라면 돈이 적게 든다 하시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UCC를 한번 올리는 것이라면 얼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말입니다. 예, 비용 10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의 UCC를 보려면 유권자가 어떻게 거기에 접근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시 허용을 통해서 보다 많이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는 검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두 번째 입론자 양현모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토론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찬성 측에서 제기하신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인터넷 선거운동이 부정적 역할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 저희 입론에서 두 번째 의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선거 비용의 문제. 찬성 측에서는 선거 비용의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그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 부분 저희가 마지막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럼 저희 입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입론자께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선거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입론자인 저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이 가져올 비용 증가 문제와 정치 문화의 질적 발전이 저해된다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 선거 비용을 현재보다 더 많이 들게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14일, 대통령의 경우 23일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법의 3호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된 동법의 60조 3항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라고 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자우편도 발송할 수 있고 선거구간에 2만 부 이내 인쇄물도 배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면 선거에 들어가는 사회적 재비용은 현재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인터넷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찬성 측과 저희 측의 견해가 매우 다릅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인천일보에 보도된 경기도 도의회 홈페이지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만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직원 1명이 상시 관리하고 있고 관리업체에서도 직원 1명을 더 파견하여 고장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홈페이지 또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의정을 홍보하는 홍보용 홈페이지도 그 정도인데 1년 내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후보자들이 선거라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냥 홈페이지만 개설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교차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광고를 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나 다른 매체에 이러한 광고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 브랜딩 보드라고 하죠. 이곳에 하루 광고하는 데는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잠깐씩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은 배너 광고에도 일주일에 1,500만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그 싸게 드는 곳, 어떤 사이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영향력 있는 사이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게다가 이러한 구축 비용과 홍보 비용을 빼더라도 이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비용은 선거법 122조 2항에 의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후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선거운동은 정치 문화의 질적인 발전 또한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부분 의견 수렴의 부분에서 저희 측과 찬성 측에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16대 대선 언급하였습니다. 16대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영향을 분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는 유력한 후보자들이 지지자들이 만든 노사모와 참사랑 같은 사이버 단체들이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러한 사이버 정치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 홈페이지들은 정치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수비성을 높여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일방적인 주장들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오프라인 정치 활동에 활용하는 하나의 정치 동원의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선거운동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비용 상승과 우리의 선거 과열을 부추기는 정치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은 토론 문화의 발전이나 건설적인 정책 대안 제시 효과를 가져오고 진정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정치 과잉 상태를 만들어 한국 정치의 질적 발전을 하락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이 선거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다는 점과 정치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두 번째 입론자의 입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인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6대 대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당시 인터넷 상시 허용 되어 있었습니까? 인터넷 선거 허용 상시 허용되지 않았는데 선거 운동 기간에 가능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상시 허용으로 불거진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만 했는데도 이 정도의 문제점이고 상시 허용한다면 정치 동원 기제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그렇다면 이때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모든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일단 상시 허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아닌 것이네요. 상시 허용함으로써 더 커지는 문제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의 장점을 들어서 이러한 장점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터넷 선거 운동 비용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인론에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된 질문입니다. 반대 측은 이와는 달리 비용이 크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비용이 큰 것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기간 안에 자신의 정보를 어필하고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하면 홍보도 상시해야 하고 운영도 계속해야 하고 관리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축비와 홍보비, 운영비용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접근 기회를 늘려준다는 것은 결국 거품 비용이 빠지고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을 키워주는 것입니까? 접근 기회를 열려주는데 어떻게 거품이 빠집니까? 그 부분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치르는 비용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자신을 확실히 어필하고자 일어나는 문제점이 아닙니까? 기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운영비용이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 허용하면 광고도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치 신인 같은 경우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 정치 신인 과연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제가 질문하는 시간인데 요청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반박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 인물을 뽑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난립하는 정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조차 길어진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때 어떻게 검증 능력이 향상되는지 현재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증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저희의 반박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저희의 교차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 이미지 선거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후보자의 홈페이지 1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선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자, 이미지 선거, 상시 허용하면 지금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상시 허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만 이런 이미지물들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일반 포털 사이트나 자신 미디어로 퍼다 나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면 이미지 선거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이런 감성 정치 정보에 노출되어 올바른 판단을 방해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당과의 열세를 인터넷 선거운동의 항시 허용으로 극복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보자의 재산 정보에 따라서도 홈페이지 개설률이 차이가 나지만 정당별 후보자 홈페이지 개설률 및 작동률도 차이가 납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17대 총선 97.9%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반면에 자민련의 경우 41.5%만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정당과의 열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각 정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더 잘 꾸려내려고 노력하겠고 거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더 돈이 적고 더 열세에 처한 후보자들이 더 잘 선거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 시민의 새로운 등장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측 교차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정치 시민은 유권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UCC나 이 사람의 홈페이지를 가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 홈페이지. 검색을 하거나 홍보물을 접했을 때만 갈 수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건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신의 UCC가 존재한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홍보해야 하는데 이 홍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홈페이지, 다른 포털 게시판에 이런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인력을 동원해야겠죠? 아니면 아까 저희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사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광고 비용 어떻습니까?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메인 광고 자리 비용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든다는 점 저희 측 인문에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 신인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면 어떻게 더 잘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선거. 저는 이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지 선거를 UCC 물들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감성적 정치 정보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대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후보자의 정책과 프로필을 알 수 있는 선관위 포털 사이트에는 71.5%가 접속 경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대 총선 유권자 의식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 20대들이 좋아하는 정치 UCC 어떤 것입니까? 대선 후보가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개그 프로그램을 맞박이를 패러디한 UCC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감성적 정치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 어렵습니다. 이상 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찬성 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식 사이트에서 올린 UCC가 있다는 것, 반대 측에서 올린 UCC만 있다는 것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 제한 때문인 것도 역시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후보자가 제공한 홍보 UCC를 유권자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시 허용해서 유권자도 제한 없이 UCC를 올려서 유권자와 후보자 간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입론에서 이미 주장했습니다. 예, 이미지 선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항상 열려있지만 유권자의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선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선거 운동을 합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빠른 시간 안에 유권자에게 각인되어야 하는 후보는 이미지를 과다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유권자의 머릿속에 남는 길이기 때문이죠. 상시 허용된다면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아야 하므로 단편적인 이미지로 승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후보를 오랜 시간 동안 유권자가 지켜볼 리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유권자의 피드백이 있으면 알맹이가 없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역시 이미지 선거는 상시 허용된다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 폭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운동을 상시하면 부정적인 정보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부정적인 정보는 오랜 시간 반박과 검증을 거쳐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밝혀진다면 그런 정보를 유출한 바로 그 자신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입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대 측에서 주장해주신 이미지 선거, 부정적 정보 폭로전 모두 지금 인터넷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상시 허용하면 그대로 확대돼서 일어난다는 것을 어떤 연결고리로 증명해 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홍보 비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털사이트 광고 비용 후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프라인에서 후보자들이 마음대로 TV에 출연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홈페이지, 인터넷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프라인보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이 선거운동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주장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싸기 때문에 군소정당 후보자들에게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찬성 측은 상호작용 측면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확대와 후보자의 유권자 의견 수렴 원활성을 그리고 이익극대화 측면에서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비용 절감을 빌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장점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들은 충분히 장점을 통해서 반대측이 제시해주신 그런 단점들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서 이 문제점들을 점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반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수기 시간 2분 사용하겠습니다.
예, 찬성 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의 마지막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찬성 측이 반론해 주신 부분 5가지에 대해서 다 재반박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론, 공식 사이트에 UCC는만 올라갈 수 있고 UCC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시 묻습니다. 그 상호작용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댓글 달기 이런 부분 말고 댓글 달기 같은 부분 혹은 UCC 모 후보의 인간 박근혜라의 일상 공개, 이명박 후보의 명박이 같은 동영상, 이런 재미있는 동영상에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부분 반박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 이미지 선거 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 용어 하나 더 사용했습니다. 각인 효과라는 거였습니다. 이미지 반복 학습되면 각인됩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것, 선거운동에서 이미지 선거 분명히 더욱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가 부정적인 선거 올릴 수 없다. 이런 거 올리면 자신에게 더 타격이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정보 누가 올립니까? 당 대표가 그런 거 올리겠습니까? 후보자가 직접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지지자들 혹은 반대자들이 올립니다. 그 부분, 그리고 그 책임 후보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도 부정적 정보 계속 올라옵니다. 다음 공소정당 이야기 했다고 저희가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찬성 측 두 번째 인론자의 첫 번째 근거인 정치 신임 등장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반대 측 첫 번째 인론자가 지금 실제 정치 신임 등장에 있어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할 경우 더 문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특히 비용 문제를 통해서 이 정치 신임들이 어떻게 이 비용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 다시 반박드립니다. 다음, 인터넷 선거운동이 훨씬 싸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인터넷 선거운동에서 찬성 측과 저희 측이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어떻게 훨씬 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분명히 네이버라는 사이트 들었고 구축비 들었고 홍보 비용 3가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해 주신 10원이 나오는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 도대체 어떤 사이트를 근거로 말씀해 출처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아직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추후 반박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내용 중에서 정치 의견 수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동원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박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저희는 그 인터넷 선거운동이 동원의 효과만을 낼 거라는 걸 저희 두 번째 인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의도 국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는 경쟁입니다. 그것도 2등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매우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는 자칫 잘못하면 과열되고 혼탁해질 수 있고 이기기 위한 선거 비용이 마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것이고 인터넷 선거운동만을 특별히 생각하여 상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반대 측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 인론자께서 이미지 선거와 흑색 선정, 홍로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인론자인 제가 선거 비용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과 인터넷 선거운동이 정치 동원의 기제로 활용되어 정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찬성 측 두 번째 마지막 반박이자 이 토론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을 차근차근 총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UCC, 군소정당에 이런 후보들이 올리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간에 제한이 있으면 이러한 검색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리는 환경 조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재산, 정당별 비율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터넷 선거 운동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터넷 선거 운동의 비용이 다른 매체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같은 비용이 들어도 더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보장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미지 선거의 문제점이 계속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선거 문제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부정적인 정보는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의 심리적 이론을 이용해서라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정보가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눈길을 좀 더 끌기 위해서 제공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도 솟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비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정 매석입니다.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서로 선정하고자 이런 비용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터넷 상시 허용을,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치솟는 이런 비용의 문제 또한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선거 끝난 후 잽싸게 사라지는 그런 위법적인 것들의 사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시 허용함으로써 적발의 기회도 넓히고 검증의 기회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 우리가 공적 선거 인물을 뽑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반대 측의 모든 근거와 사례들은 현 상황의 문제점입니다. 인터넷 상시 허용으로 제기된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4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앞선 인론에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현 상황에 문제점이 있으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고 좋은 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장점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 기간도 늘려지고 적발 기간도 늘어남으로써 유해한 정보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는 기간 또한 같이 늘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헌법 제10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정치적 현실에 행복할까요? 자유로운 의사 개집도 못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우리의 의사 개집도 자유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의 자유권 이런 것들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이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문제점이 있으니 이대로 놔두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살리고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